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엉덩이 대장 닥터 개고생 이성근이고요. 네, 경쟁력개발연구소 이정희입니다. 네, 자 조직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직관리라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사실 조직관리라는 게 어떤 건지 약간 추상적인 생각도 좀 들고, 원장님들에게 조직관리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세요? 조직관리라 일단 조직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여러 조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그 여러 조직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분업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과에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로 놀기도 하거든요, 조직이. 따로 놀기도 하기도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집단과 조직을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집단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조직은 생각하는 방법이나 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해서 목표지향적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집단은 한 사람이 하나의 결과를 만든다면, 조직화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10개도 만들고 20개도 만들고 그 성과나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시너지가 다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업화를 고민하고 체계화를 고민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체계를 잡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분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조직도를 잘 만들 필요가 있죠. 지금은 근데 조직도를 만들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원장님 병원을 제가 한번 뵀을 때, 부장이 있으면 그 부장이 이제 외래도 관리하고, 외래라는 조직이 좀 크면, 그리고 또 원무나 수납 접수 조직도 관리하고, 수술방도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각각 관리하겠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목표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목표마다 해야 될 역할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고, 또 분업도 잘 되어 있고, 협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내는 것이 아마도 조직관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의뢰를 했던 원장님은 처음에 한 30명 정도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뭘 고민을 하셨냐면, 이제 병원이 좀 커지니까 신원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예약을 잡아서 이제 스케줄링을 쭉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20분마다 환자를 예약을 잡아놓는데, 그 사이에 뭐 환자가 5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20분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오는 초진 환자들 또는 신환 환자들을 그 사이사이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분하고 5분하고 나가면, 환자들이 나가면 그 사이에 노는 거예요. 수다 떨고 핸드폰 보고. 조직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걸 뭔가 디렉션을 줘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원무나 수납에서 그 부분을 예약을 신원 환자가 와서 그 시간에 넣으려고 얘기를 하면 뱉어내는 거예요. 하지 마. 내 팀에 넣지 마. 안 할래.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직관리의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조금 더 커지고 분업화를 시켜놨는데, 그게 협업이 되는 게 아니라 따로 놀고 되게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성향들 때문에 조직관리에 대한 이슈가 튀어나와요. 그건 조직을 조금 더 키워보면 이제 이래서 조직관리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작을 때는 이제 그냥 통으로 다 놀잖아요. 통으로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 사람이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조직관리의 커다란 이슈를 못 느끼는데, 어느 정도 조직이 좀 분업화되고 그 각각의 기능들을, 펑션이 다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펑션에 뭔가 서로 간의 교집합 부분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야단을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조직관리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심각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 네. 의원이고 직원이 작으니까.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조직관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래서 조직관리를 하다 보면 혁신해야 될 부분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다 작업해놨는데 직원과 직원 간에 협력이 안 되거나, 또는 뭔가 고객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불편해요, 싫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안 했는데 왜 하는 거예요? 서부터 시작해서 저항이 많아요. 그게 이제 혁신 과제예요. 변화 혁신 과제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음.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죠, 조직이. 그럼 환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환자들 불만 요인이 늘어나고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조직 왜, 이 병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제 이탈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쇠퇴하는 거죠.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제가 사실은 직원 관리할 때는 되게 브라이트했는데 조직 관리하니까 약간 생각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직이 많아지고 인원을 이제 몇 명 더 뽑아서 15명 되면 이제 분업을 시키잖아요. 분업을 시키다 보면 지금처럼 조직이 커지면요, 사람들이 이 부서와 이 부서 간에 인력 이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생겨요. 그리고 부서 간에 장벽 같은 것들도 생기고 그걸 부서 간 장벽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지어는 좀 심각한 조직은 같은 일을 다른 조직들이 다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혁신이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변화혁신 얘기를 조금 더 하죠. 그 개인 일단 간단한 질문. 네네. 작은 규모의 병의원도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 아마도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성장을 한다면? 목표로 한다고 하면 조직이 커나가서 직원들을 충원할 때 얘네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노이즈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장치 같은 것들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죠. 직원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직 관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직원을 1대1 직원이 아니라 통으로 어떻게 관리죠. 집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직원이라는 집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얘기로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변화, 혁신, 도전 진짜 어렵습니다. 직원들한테 뭐 하자 그러면 무조건 노하죠. 네, 뭐 하자 그러면 싫어하죠. 네, 원장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뭐 꼭 이래야 돼요? 뭐 그러면 뭐 이거 하는 대신에 뭐 봉급도 올려주세요. 원장님 지금 조직에서도 원장님이 뭐 하자 그러면 싫다 그래요? 네. 아. 변화, 혁신, 도전이 저는 사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네.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이제 원리가 있어요. 그걸 만들 때 원래 이제 이게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 3회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333? 네, 3회 법칙인데 우리가 그 실험을 했어요. 되게 사람들이 많은 한이 군중들이 있는 속에서 그렇지. 사람이 하늘을 딱 한 사람이 쳐다보고 본 것 같아, 있어요. 본 것 같아. 그러니 아무도 안 쳐다봐요. 두 사람이 동일한 그 공간을 쳐다보게 했어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셋이 동일한 걸 쳐다보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가거든요. 맞아요. 이 변화혁신 포인트가 그건데 뭐냐면 원장님은 딱 한 사람이잖아요. 조직이 커지면 그런 사람 둘만 더 만들면 만들 수 있어요. 또 전율이 돋고 있습니다. 네, 닭살이 돋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제 하실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직원 관리를 할 때 이게 헤드가 관리자가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그거를 고민하고 그걸 함께 하려고 안 할 때는 헤어져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 또는 그녀하고 헤어져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본인도 노력하고 직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뿌릴 건지 설득할 건지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내 수족이 되는 거죠. 나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딱 두 사람만 더 있으면 조직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3회 법칙. 네네네. 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3명 쳐다보니까 다 쳐다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직도 똑같아요, 원리가. 3명이 사람 되는군요. 네, 나랑 생각하는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둘만 더 돼도 그게 되죠. 오늘 혁신과 도전과 변화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의 고민의 솔루션은 3명. 네, 근데 이제 디테일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이제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 좀 할 줄 아는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또 팁을 받으셔가지고 운영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죠. 뽕쟁이가 많던데요. 그러신가요? 그건 이제 잘 집중하셔야죠. 오케이. 그 변화와 혁신은 사실 구체적으로 조금 팁을 드릴 수는 없을까요? 제가 시도했던 말씀하시죠. 예, 이제 매핑을 하나 해드리자면 하나 원장님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1단계는. 예. 그리고 2단계는
그거를 관리자하고 디스커스 하셔가지고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둘만 만들어 놓으시면 둘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변화를 이끌거나 변화를 만들기가 용이하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솔루션이에요. 네, 솔루션. 그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프로세스, 방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도출을 해서 실행으로 옮길 때 그거가 또 부족해서 지혜나 지식이 부족해서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요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 변화 혁신을 하는 게 용이해지죠. 그러면 이제 본인께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한 몇 달 안에 그것이 해결이 되세요. 근데 그 솔루션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데 그건 또 문제에 따라서 솔루션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서 그건 또 내부적으로도 지혜를 얻으시고 외부적으로도 조언을 한번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최대한 좋고요. 내부에서 직원들한테 자꾸 물어봐도 절대 얘기 안 해요. 아니, 본인이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귀찮으면 안 하는 거죠. 제가 많이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원 아이디어 뭐 좋은 아이디어 내면 10만 원씩 뭐 상여금 주고 네. 막 이런 아이디어를 좀 자꾸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게 주인의식이 있어야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경영을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까를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사실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이죠. 내 삶의 메커니즘. 근데 직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9시에 출근이고 6시에 퇴근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 생각 안 하죠. 그러니 아이디어가 뭐 있나요? 그 직원한테 주인의식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아니요, 얘기하시는 뭐 그런 건 분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평가나 보상이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이 그런 보상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어서 집에 가서도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나와요. 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하죠. 땡큐. 네, 운빨이군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신상 필벌 얘기를 조금 할까요? 네네. 우리 직원들 조직 관리에 있어서 네. 팀워크와 매뉴얼과 신상 필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신상 필벌은 평가를 통해서 녹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가. 네, 왜냐면은 그냥 신상 필벌이 되면 감정적이다라고 반응을 했을 경우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왜 무슨 근거로 나한테 상을 주고 무슨 근거로 나한테 벌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려면 이 인간은 되게 이 영장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공정성에 되게 민감해요. 공정성. 이게 공정해? 그 결과가 공정해? 이걸 되게 따져요. 심지어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사회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원숭이한테 하나는 바나나를 주고 하나는 그거보다 좀 바나나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간식을 네, 먹기는 좀 그렇고 뭐 이런 걸 줬어요. 근데 동일한 테스트를 했는데 얘는 바나나를 주고 얘는 안 주니까 이 원숭이가 난리를 쳐요. 근데 인간도 그렇거든요. 인간이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같이 가난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얘는 부자가 됐고 나는 가난하면 불만 요소가 커져요. 지금 우린 되게 다 잘 살게 됐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이후로 밥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만족도는 그때보다 못해요. 왜 그러냐면 부익부 빈익빈의 그 비교에 의해서 내가 왜 열등한가에 대해서 이유는 모르지만 결과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 요인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이 신상필벌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죽어서 욕먹어요. 네. 또 특검했습니다. 또 특검했습니다. 죽어도 욕 먹는다. 그래서 돈 네. 주고 욕먹으면 아깝잖아요. 네, 특검했습니다. 안 네, 주는 게 낫지. 특검했습니다. 네, 저보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네, 죽어도 욕 먹는다고. 차라리 주지 말라고. 근데 저는 주고 싶거든요. 마음이 착하셔서 그러신 건데. 욕 먹어도 주고 싶은데 네. 평가를 통해서 줘야 되는군요. 네, 그러시는 게 평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시는 게 좋죠. 좋아요. 그 신상 필벌에서 이제 벌도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은 책에서 어떤 문구가 좋냐면 잘하면 당근을 많이 주고 잘못하면 당근을 조금만 줘라 이렇게 그 문장을 정하는데 벌도 줘야 되는군요. 이제
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헤어질 때 이건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결정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벌을 평상시에 많이 주는 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티베이션이 두 가지거든요. 프로모션 모티베이션과 프리벤션 모티베이션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100점을 맞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 프로모션 모티베이션은 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영어를 100점을 맞아오는 거야.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니? 그랬더니 아이가 나 아이폰 6로 바꿔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프로모션 모티베이션이에요. 잘하면 준다. 예. 근데 프리벤션 모티베이션은 너는 100점을 못 맞으면 네 용돈을 안 줄 거야. 이렇게 이제 벌을 주는 거죠. 얘가 평상시에 받아야 될 권리나 또는 이익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들이 프리벤션. 저희 와이프는 둘 다 하지 말라던데요. 둘 다 하죠. 잘하면 뭐 준다고 꼬시지 말고 못하면 뭐 한다고 협박하지도 말고. 그거는 이제 사모님께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스스로 이게 자기죠. 저차원적인 욕구잖아요. 이게 뭔가 보상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은 저차원적인 욕구니까 그거보다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내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내가 이걸 원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스스로 하는 거를 유도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보수 없이 직장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 헤어질 때 이제 벌은 헤어질 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질 수 있죠? 헤어질 때 좀 조심해야 될 사실 원장님들 헤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근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하고 헤어져야 될 때는 헤어져야 될 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사유서가 그 뭐랄까요? 그걸 적어야 되는군요. 심할 수도 심할수도 심할수지만 평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했을 때 본인이 이제 못 견뎌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는 친구들은 극기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뛰어난 거죠. 예, 그런 거 뛰어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바꾸는 거거든요. 혁신성이 있는 사람은 되게 위대한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한 8, 9살이면 딱 끝나요. 어떤 걸 학습하는 것들이 생활의 패턴, 사고의 패턴 같은 것들을 학습하는 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거를 혁신한다 그 사람 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과 헤어질 때는 이런 측면 때문에 귀하랑 우리 조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낫죠. 싫어요. 사실은 직원들하고 헤어질 때 뒤통수 맞을까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평가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면 직원들도 납득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납득을 하죠. 납득을 하죠. 얘기하다 보니까 평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뭐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먹고 살만해진다는 얘기는 그게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정희 소장님 명함에 보면 평가 시스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평가를 통해서 신상필벌을 한다 그런 개념이고 이게 참 저는 재결집 책을 보면서 놀란 게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성적을 받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서는 성적표가 없어요. 네. 근데 실제 중요한 성적표는 사회 성적표예요. 20대까지, 그러니까 20대까지의 성적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의 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부터 30대 요 사이의 성적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성적들인데 그 성적표를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받지도 않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평판, 레피테이션은 다 가지고는 있어요. 누구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믿을만해. 이 사람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평판이 깔려 있어요. 그들은 그런 평판을 페이퍼로 받아본 적이 없거나 그런 평판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못할 뿐이죠. 근데 약간은 팀워크가 좀 깨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한데 신상필벌을 할 때 팀워크가 어떻게 조율을 하는 그건 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팀워크를 하도록 설계를 하면은 팀워크가 돼요. 예를 들자면 개인에게 목표를 주고 그걸 평가를 해버리면 나만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팀워크를 평가해버리면 내가 협력을 한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지원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근데
팀워크를 평가하는 게 방법이 굉장히 있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예, 방법이 있죠. 개인 평가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쓰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노하우입니다. 오케이. 그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다는 네, 그 맛집에 가가지고 그 집이 왜 맛집인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까지 알려고 하시면 안 되고 있다잖아요. 팀워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아래 연락하세요. 그럼 되고 매뉴얼 얘기를 하죠. 그 조직 관리에서 매뉴얼이 중요하죠. 그럼요, 당연하죠. 매뉴얼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매뉴얼을 만들 때는 일단 조직에서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죠. 근데 저는 매뉴얼 만들다가 포기했어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와 어렵던데요. 직원들 보고 만들라고 하세요. 원장님께서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만약에 너가 다른 사람들이 이 부서에 와서 일을 하려면 어떤 거를 시켜야 될지 페이퍼를 좀 정리해가지고 와봐. 그리고 그걸 애들한테 시켜보세요, 다른 사람.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보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라고 피드백 하잖아요. 뭐가 모르니, 뭐가 어렵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관리자한테 그 부분을 과업을 주시면 관리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게 또 될 수 있어요. 매뉴얼을 만들고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거를 또 시킬 수가 있죠. 제가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원장님 만들어도 그렇게 안 되는데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는 데까지는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다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해야 맥도날드는 매뉴얼만 해도 책자가 그러니까 뭐 햄버거 만드는데 직원들이 이제 딱 들어가면 햄버거를 만드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매뉴얼들이 책자가 되게 두껍고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이 예를 들자면 원장님께서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켜 놓으면 그런 매뉴얼을 다른 원장님들한테 공급하시거나 파셔도 돼요. 돈 받고 팔아요? 네. 갑자기 땡기는데요? 네. 그러실 수 있죠. 어렵기 때문에. 근데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되게 루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업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죠. 직원들에게 매뉴얼 어쨌든 병원에서 매뉴얼은 필요하다. 그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라도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죠.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너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 안에 습득해서 바로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무리 늦어도 한 일주일 내에는 마스터가 가능하도록 매뉴얼은 있으면 직원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맨투맨으로 뭔가 인수인계하거나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을 매뉴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죠. 또 원장님들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뭐 루틴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수술할 때 이렇게 한다.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를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원장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뭐 갖고 계시니까 정리만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병원에서의 매뉴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만들어놓을 기본적으로 네.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가는 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은 매뉴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결국에는 그게 직원들의 동기부여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동기부여까지 기대하시긴 좀 어렵죠. 너무 큰 기대인가요? 아니요. 이제 매뉴얼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티베이션 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매뉴얼이 있으면 경영자분들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겠죠. 왜냐면 매뉴얼이 있다는 거는 이 매뉴얼대로 하면 뭔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탈을 하거나 또는 운영상에 있어서 이 매뉴얼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니까 경영을 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조직 관리에 있어서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팁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또 원장님께서는 동기부여 잘 하고 계시는데 전 돈으로 합니다. 동기부여는 두 가지예요. 금전적 동기부여랑 비금전적 동기부여가 있거든요. 금전적 동기부여는 뭐 인센티브, 뭐 보상, 뭐 아니면 뭐 휴가 같은 이런 것들도 금전적 인센티브에 해당되죠. 왜냐면 그게 돈으로도 바꿀 수 있는 요인이니까. 비금전적 인센티브는 칭찬이라든지 인정,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사회적 포지션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지위 같은 걸 주면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금전적 동기부여가 있는데 저 사람이 뭐에 반응하는지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물론 돈은 다 좋아하니까 근데 무턱대고 주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근데 그런 것보다 비금전적 동기부여의 가치를 부여받는다. 난 칭찬받은 돈을 더 동일하게 주더라도 칭찬받으면 더 많이 움직이거나 인정받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되게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방식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비금전적인 방법은 돈이 안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칭찬 말만 하면 되는 거고. 네,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면 뭐, 되는 네, 거고. 인정해주거나 또는 지휘주면 되는 거니까. 네, 매사에 뭔가 이렇게 잘한다, 노력하는 거에 잘한다. 대해서 고마워하는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비금전적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원장님 인품이 너무 좋으셔서 사실 제가 여기 말고도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원장님이 좋아서 있어요 라고 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건 비금전적 동기부여. 혹시 장편외과 직원인가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뭐 돈 안 드는 비금전적인 동기부여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원장님들 스타일이 칭찬에 인색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오히려 좋은 점이 뭐 의사분들이 성향상 그렇게 에고가 되게 강해서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밖에 모른다거나 직원들을 개무시한다거나 이런 원장님들이 많을수록 내가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매력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거죠. 네, 노력하시면 좋은 거죠. 제가 직원한테 어떤 얘기하냐면 적어도 나는 개떡 같은 원장은 아니다. 지내시다 보면 개떡 같은 원장 되게 많거든요. 예. 뭐 수두시에서 기구를 던진다든가 뭐 욕을 하신다든가 인격 모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원장들도 의외로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 뭐 여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 동기부여의 비금전적인 동기부여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대부분이 안 그렇다 그러면 효과가 더 좋죠. 그 이게- 돈도 안 들고. 그렇지. 그리고 처음에는 금전적인 요인이 메리트가 있겠지만 동기부여에 있어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비금전적인 게 훨씬 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안정화되면은 둘 다 적절하게 쓰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봉급을 계속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인센티브를 계속 줄 수는 없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그 뒤에는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뭐에 반응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직원이 9명인데 9명이 또 반응하는 게 다 틀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칭찬을 해줬는데 고마워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속아내실 수 있어요. 비금전적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또 그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 같은 것들도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래 갈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원장님 스타일에 맞는 동기부여 방법을 또 선택하면 네, 되는 거고 그것도 연구하실 필요가 있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또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조직 관리에서 동기부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시간에는 조직 관리의 두 번째 테마로 많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변화, 혁신, 도전, 신상 필벌, 팀워크, 매뉴얼, 동기부여까지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조직 관리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죠. 만약에 그게 쉬우면은 다 사업 잘 하시겠죠. 그게 쉽고 잘 하시면 누구나 다 사업을 하는 족족이 다 잘 되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재무 관리하고 CEO로서의 원장의 자질에 대한 조직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자, 두 번째 시간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임팩트 있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저는 원장님들이 잘 하시길 바래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좋고 알아서 잘 하시면 더 좋죠. 꼭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 그렇지 않던 이게 뭐든지 잘 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깨달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조직 관리, 특히 사람을 대하는 측면에서는 뭔가 내가 이렇게 그냥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뭐 흉내낸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좀 알고 조금 개고생을 하다 보면 진짜 뭔가 이렇게 촉이 오죠. 개고생은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개고생한 사람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개고생을 해서 이론을 정립하신 분을 만나시면 되고요. 깨달음을 득도하신 멘토를 만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개고생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오늘 이정희 소장님하고 두 번의 만남에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전달을 할 수 있으면 큰 영광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직접 깨달음을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저 같은 깨달음으로 인한 득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희열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직관리 굉장히 어렵고 갈 길은 멀지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직원관리 어떻게 할지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가다 보면 병원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좀 더 이어나간다면 병원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까지 연결이 되면서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해 나가야지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 주머니에도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며 그쵸? 네. 네, 그거를 뭐 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걸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시면 개원하지 마셔야죠. 병원이 안정화되고 좀 더 병원이 성장할 수 있고 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음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3부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닥터 개고생 장편환외과 이성근이고요. 네, 이정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